안녕하세요. 골방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다운 예16 커스텀 튜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프레임이 다운 OEM 프레임이죠. 예16 프레임입니다. 순정 상태고요. 프레임셋과 포크는 순정이고, 프레임셋은 지금 정비를 해서 세척 그리고 광택까지 지금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품군을 모아 보았습니다. 기본 10단으로 튜닝될 예정이고요. 이번 예16은 10단으로 튜닝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모아둔 부품군을 한번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동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프로 할로우텍 방식 크랭크셋입니다. 그리고 체인링은 라이트 프로, 역시 라이트 프로 체인링 가드 일체형 53T 체인링입니다. 그리고 시프터는 스램 X7 제품이고요. 뒷드레일러는 스램 라이벌 숏케이지 제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동계 쪽을 한번 볼까요? 자, 경량형 레버고요. 실버 색상입니다. 그리고 16인치 349로 인치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치업 브레이크암으로 세팅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향계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 프로 몬스터 실버 핸들바입니다. 그리고 핸들 포스트는 실버 색상이고요. 2V 방식의 40cm 핸들 포스트입니다. 총 길이는 45cm 정도 됩니다. 체인은 KMC 제품이고요. X10 10단용 제품입니다. 가성비가 꽤 좋은 제품입니다. 휠셋을 살펴보겠습니다. 16인치 349 인치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349용 휠셋을 준비했습니다. 10단용이고요. 프론트도 16인치 349 휠셋입니다. 타이어는 16인치 349용 슈발베 코작 와이어 비드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튜브는 SV4 16인치 18인치 공용이죠. 규격을 자세히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충 중요 부품들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립을 하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비대에 걸었고요. 먼저는 이제 프레임을 세척해 줬지만 부분적으로 프레임이 벗겨진 부분이 있어서 터치업 페인트를 이용해서 지금 이쪽 부분 약간 터치업을 해준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까진 부분들은 이렇게 터치업을 조금씩 해줬습니다. 본격적인 조립 전에 휠셋의 타이어와 튜브를 먼저 결합을 해 놓고요. 기본적인 조립에 필요한 사전 작업들을 미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튜브지만 혹시나 불량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또 바람도 적정하게 넣어주는 게 휠셋 결합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 튜브는 항상 바람을 어느 정도 넣으셔서 혹시나 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와이어비드 타이어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합니다. 와이어비드 타이어의 경우 쉽게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잘 거의 안 끼워지는 비드 쪽으로 잘 안 들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타이어일수록 그렇죠. 그럴 때는 주걱을 뒤로 뒤집어서 비드 쪽에 끼워주고요. 그대로 제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튜브가 찝히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조금씩 끝부터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힘으로 끼우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최대한 끼워주면요, 이 정도면 힘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타이어를 끼우실 때 튜브가 이렇게 튜브 밸브가 완전히 밑에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끼우시게 되면 이쪽 비드랑 타이어 와이어 쪽의 면이 좁기 때문에 실제로 꽉 안 들어가고 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밸브는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 비드가 완전히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론트 같은 경우는 힘으로도 끼워지네요. 이렇게 휠셋은 이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스프라켓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스프라켓은 제외하고 나머지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하고 크랭크셋을 먼저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16의 외장 비비, 할로우트 외장 비비를 사용하는데요. 데이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체인라인에 대한 정보를 또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비비 스페이서를 일단 넣지 않은 채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픽싱 볼트를 크랭크 셋이 뻑뻑하지 않을 정도, 너무 뻑뻑하면 안 되겠죠. 뻑뻑하지 않을 정도까지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볼트를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조여주면 되겠죠. 헤드셋은 34mm 버디용 헤드셋입니다. E16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포크 쪽에 크라운 레이스를 덮어주고 기존 라이트 프로 헤드셋과 동일하게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컴프레션 링을 덮어주고요. 그리고 헤드셋 컵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핸들 포스트를 덮어주고요. 황동링과 대왕 볼트를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왕 볼트는 아시다시피 조향이 적당히 부드러울 정도로까지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꽉 조여주면 특정 헤드셋의 경우 이제 조여져서 조향이 뻑뻑해지거든요. 조향이 부드러울 정도까지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격이 없어야겠죠. 중요한 거는 헤드셋의 모양이 좀 규격이 좁다 보니까
일반 다운 헤드셋에 비해서 이쪽 모양이 좀 아쉽긴 합니다. 브레이크암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프레임의 경우 특히 리어나 이쪽 피봇 보스가 많이 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체결했을 때 좀 뻑뻑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도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약간 움직임이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스가 일체형이라 뭐 교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뻑뻑할 경우에는 미세하게 휘어있기 때문에 사실 줄로 조금 더 갈아서 체결을 하기도 합니다. 이쪽은 이렇게 꽉 체결해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고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쪽은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꽉 체결했을 때 역시 좀 뻑뻑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리턴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약간 풀어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사실 그 록타이트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당히 조절을 해서 잠궈줘야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킹의 느낌이 사실 이 리턴에 거의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론트 쪽은 꽉 조여도 아주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을 정확하게 맞춰서 핸들바 가이드로 체결해 주고요. 적당히 조여 주겠습니다. 경량 레버고요. 경량 레버하고 브레이크 암의 조합이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작동감도 괜찮습니다. 시프터, 왼쪽은 시프터를, 오른쪽은 시프터를 끼워주고 레버를 껴주면 되겠죠. 경량 그립을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을 끼워준 후에 자, 그립의 길이만큼 미리 잡아서 조여줘도 되겠죠. 이 그립은 너무 뻑뻑하기 때문에 로션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핸들바에 조금만 발라주고요. 어차피 다 나중에는 스며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아주 훨씬 작업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에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로션을 좀 발라주는 게 아주 가장 좋더라고요. 이쪽부터 쏙쏙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부분을 좀 닦아주는 게 좋겠죠.
그립을 끼워주고요. 적당한 위치에서 브레이크부터 살짝 조여줍니다. 브레이크 레버는 경량형이라 토크를 너무 세게 조여서 조일 경우에는 자칫 크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당한 토크로만 조여줘도 이 결합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거의 움직이질 않습니다. 살짝만 조여줘도. 반대편도 균형을 맞춰서 조여줬습니다. 시프터는 너무 브레이크 레버에 딱 붙이는 것보다 적당한 간격을 일자로 간격을 주고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핸들바 쪽은 나중에 조립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피팅하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조립입니다. 스램 X7의 속선은 이쪽에 있죠. 살짝 빼서 고단으로 위치시킨 다음에요.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체결 전에 미리 속선을 결합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E16의 포크, 순정 포크의 경우에는 폴딩 자석을 결합할 수 있는 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런 어댑터를 달아주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 QR 안쪽으로, 드랍아웃 안쪽으로 미리 결합을 해두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요. QR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는 홀이 그대로 그 허브의 폭만큼 홀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십자 나사하고 안쪽에 너트로 고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8mm 스패너하고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이런 형태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어댑터 위에 자석이 이런 형태로 달리게 되겠죠. 팔자형 자석인데요. 리어 프레임과 만나는 부분에 따라서 위치는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휠셋을 미리 한번 체결을 해봤습니다. 자, 리어 E16 같은 경우는 수평 드랍 형태이기 때문에 이 휠셋의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제 맨 안쪽까지 넣어서 휠셋이 틀어지는 걸 방지하면 좋은데, 이 16인치 349인치 홉의 경우 맨 안쪽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 타이어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드랍아웃에 일정 거리를 띄워서 조립을 해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QR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꽉 조여도 혹시나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좀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뒤쪽에 장력 조절기를 등을 달아서 휠셋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치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조립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래쪽은 블랙 색상의 조합이고 위쪽으로는 실버 색상의 조합으로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